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1번입니다. 자, 다음의 거래가 재무상태표 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주식 발행해준 거래, 즉 증자에 해당하는 거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기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 5,000원의 주식 10주를 6,000원에 발행하였다. 이건 이제 액면이죠. 이제 발행한 금액이죠. 증자예요. 게다가 이제 자기 자본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은 기억나실 거예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발행 금액이에요, 액면 금액이에요. 그렇죠. 액면 금액을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변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본금은. 그다음 나머지 금액은 지금 액면 금액보다 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만큼 처리하시면 돼요. 만큼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000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하면 되고요. 배당금 20,000원을 지급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자, 그럼 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분개 처리해봐야 이제 빨라요. 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죠. 차변에 돈 받은 금액은 얼마냐면은 10주에 6,000원이니까 60,000원에서 받는 거고,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50,000원. 이렇게. 그 나머지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10,000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보통 예금은 상관없고요.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자본금인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자본금으로 이제 돼 있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 잉여금은 자본의 증가, 즉 자본 잉여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증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리얼 배당금 20,000원을 결의하기로 하고 즉시 현금 지급했대요. 그러면 현금 지급했다는 건 현금이 나갔다는 거죠. 20,000원 이렇게. 그러면 차변에 뭘로 처리하면 돼요? 그렇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2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익거래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하면은 2월 이익잉여금 무조건 나가게 돼요. 그러면 자본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죠. 이것도 이익잉여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2번입니다. 다음에 자본 계정 중 그 분류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자, 이 문제는 특히 저사회계 1급에서 좀 많이 물어보는 문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자본 계정 중 그 분류가 다른 하나. 자본 계정이라고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크게 5개로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어떤 거냐면은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성 유계 이렇게 나눠져요. 자본금은 말 그대로 그냥 자본금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이고, 자본잉여금은 약간 자본거래 플러스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감자 차익,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렇게 이제 3가지 해당이 돼요. 그럼 이익잉여금은 어떤 거냐면은 이익준비금, 무슨 뭐 적립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2월 이익잉여금도 해당이 돼요. 자본조정은 자본잉여금의 마이너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면 이제 주식 미달하는 경우가 있겠죠. 할인 발행 자금.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자기 주식은 자본금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 다음에 신주 청약 증거금 뭐 이런 건 뭐 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있냐면은 미기업 주식 배당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타 포괄성 유계액은 5개 계정과 명이 있는데, 뭐 어떤 제일 대표적인 거 매도하는 증권 평가손익이에요.
뭐 해외 한산차 손익, 재평가 잉여금, 뭐 그 다음에 뭐 파생상품, 뭐 금융거래, 뭐 이런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도관점과 평가 손익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본 이제 다른 게 하나니까 같은 게 3개고 그럼 다른 게 하나거든요. 그럼 감자 차손 자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되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미기업 주식 배당금 다 있죠. 제가 감자 차손 안 넣었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근데 주식 발행 차금 어디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다른 거는 3번, 같은 거는 1, 2, 4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본 잉여금 하나, 자본 조정 3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이 소속 계정 과목을 꼭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3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분기할 경우 이익 잉여금 처분상 확정 시점의 회계 처리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주총회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주식회사 3일에 이익 잉여금에 대한 주주총회 처분 확정 내역입니다. 현금 배당 4천만원, 법정 적립금, 상법 규정에 의한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그럼 이익준비금이 현금 배당이 10%니까 400만원이 돼요. 그렇죠. 그럼 이익준비금 400만원이 있는 거야. 이거 하나, 둘, 그럼 2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처분 확정에 대한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현금 배당은 4천만원인데 현금을 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 자체를 지급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일단 결의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의를 한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때는 미지급 배당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미지급 배당금이 들어가 있는 거. 이거. 그럼 정답 몇 번이냐면은 3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이 10%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식 발행은 뭘로 해야 돼요? 주식 발행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요. 그래서 이렇게 꼭 계정 과목명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24번 회계관리 2급입니다. 자, 다음은 공사와 관련하여 2021년도에 인식할 공사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저 이 문제 제일 싫어하는 문제 중 하나예요. 제가 건설하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하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고, 지약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24번에 대한 얘기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문제를 지금 미리 풀어본 게 있어가지고, 이 풀어본 지금 제가 이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자료를 한 건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것도 지금 잘 안 보이긴 한데, 잘 안 보이긴 한데, 이거 틀린 것도 있어요. 틀린 문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직접 풀어본 문제라 가지고,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한번 문제도 한번 이제 이렇게 좀 많이 풀어보긴 해요. 근데 그런데도 실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고, 그래서 일단 제가 이 부분은 좀 지약이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는 총 계약 도급 금액이 1억 2천만 원, 이게 이제 수익이 돼요. 공사 예정 원가는 1억 원이면은 비용이 되거든요, 사실. 근데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걸 하는 방식이 아니고 진행률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원가는 2,500만 원이잖아요. 공사 원가 2,500만 원이기 때문에 총 도급 금액에서 2,500만 원만큼만 비율을 이제 산정을 해요. 비율 산정. 자, 1억에서 2,500만 원인데, 그러면 2,500만 원 나누기 1억이에요. 저 공사 원가만 나오면 원래 저 손이 좀 떨리가지고 계산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25%가 나와요. 그럼 진행률은 25%. 그러니까 비율로 봤을 때 1억 2천만 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2,500만 원 나누기 1억이죠. 그러면은 내가 총 25%만큼은 진행했다는 거예요. 진행 기준에 의해서 이제 수익을 보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 그러면은 수익은 얼마냐면은 총 도급 금액 1억 2천만 원이니까 거기에 25%만큼만 측정해줘요. 그러니까 진행률이 25%만큼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얼마냐면은 1억 2천만 원에서 곱하기 0.25를 해줘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천만 원이 돼요.
3천만 원이 되고 이게 수익이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비용이 얼마가 되냐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비용은 내가 현재 지금 공사원가 쓴 거 이게 비용이 돼요. 왜냐면 이거 실제로 이제 진행한 거잖아요. 공사원가 2,500만 원. 이걸 빼주면 돼요. 그럼 빼면 얼마냐? 그러면 공사이익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공사이익은 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500만 원으로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5번입니다. 자, 다음 중 발생 주의에 의한 회계 처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발생 주의라고 하면은 이제 지급을 했던 미지급을 했던 관계없이 수익 비용은 이제 발생된 걸로 보고 잔고를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수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령했다든지 관계없이 수익이 이제 실현되었다라고 하면은 발생되었다고 이제 보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비용과 수익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보면은 1번 미지급한 보험료를 부채로 해당하였다. 이거는 이제 이연분계, 이거는 그냥 보험료를 이제 처리하는 거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지급해도 비용이 발생된 건다고 제가 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외상 판매한 상품 판매 대금 수치 시 상품 매출액으로 인식한다. 물론 이거는 이제 수익이 이제 실현된 거기 때문에 수익에 관련된 부분이고, 회계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돈을 못 받은 거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해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수익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25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죠. 사실 보면 실현주의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발생되다 보긴 하지만 사실 실현주의가 좀 더 세거든요. 그래서 발생주의에 의한 거는 비용에서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은 올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이 되고, 자, 그 다음 3번 금융상품에 대한 미수 수익을 인식한다. 미수이자를 인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미수 수익은 이자 수익과 미수 수익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2번은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2번은 제가 마지막 다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4번 다음 연도에 대한 보험료 선급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했다. 이거는 이제 이연분계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무조건 미리 준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이제 맞는데, 2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외상 판매한 상품 대금을 대금 수치 시 상품 매출 인식한다. 이거 다 있잖아요. 맞네. 수익하고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게 맞네요. 그래서 2번은 왜 아니냐면은, 원래 분기 처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당시에 이제 판매를 했을 때는 제가 아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하고 대변에 상품 매출로 처리를 한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문제는 대금을 수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금을 수취한 거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으로 처리하겠죠. 그럼 대변에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해야 돼요. 이거 분기 처리 잘못된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은 수익과 비용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판매할 때 돈을 못 받았다 하면은 수익이 되기 때문에 발생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 분기가 원래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수익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없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2번으로 결론 지으시면 됩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6번입니다. 다음 중 제조업을 영위를 하는 주식회사 3일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로 옳은 것은 입니다.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다 라는 데 있잖아요. 영업이익이라고 치면은 어떤 거냐면은, 물론 이제 순매출액도 있지만 매출원가, 즉 제조원가를 뜻하는 것도 있고요. 제품을 뜻합니다. 또 상품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를 위해서 도와준 역할, 서포트의 역할이죠. 판매비, 관리비 이렇게 돼요.
뭐 판매비와 관리비 아시는 거 있죠. 뭐 예를 들면 접대비,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뭐 운반비, 보험료 이런 게 이제 다 판매비와 관리비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거는 다 영업에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영업이 이게 영향을 주는 거래. 그러니까 매출원가나 판매 관리비가 있는 거, 그거만 보면 된 거고.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금을 대여한 대가로 이자를 받았다. 이거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은 영업 외적 수익입니다. 그래서 1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단기 매매 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이익이 발생했다. 이거는 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영업 외적 수익이에요.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3번. 기계장치를 감가상각비로 인식하였다. 이게 판관비죠. 이게 이제 3번에 대한 부분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죠. 그 다음에 4번. 유형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했다. 이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돼요. 그래서 4번이 돼요. 그 4번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답 3번입니다. 자, 회관리 2급 문제 27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손익계산서에 포함 표시될 상품 매출 원가 계산하면 얼마냐? 이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기초 상품 재고액 있죠.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 이게 더해주는 거예요. 왜냐? 다시 판매 활동을 재개해야 되니까. 그다음 상품 총 매입에 더해줍니다. 여기. 원래는 총 매입액은 현재 애누리하고 그 다음에 환출하고 매입 할인 이런 부분이 없다고 가정하에 이제 총 매입액으로 보는 거고 더해주면 되고요. 팔다가 남은 거 기마상품 재고액 12월 말자는 빼줘야 돼요. 왜냐? 이거는 판매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원가는 판매를 해야지 매출원가 되거든요. 그러면 기마상품 재고액은 팔다가 남은 거기 때문에 판매인이가 안 돼요.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상품 판매 가능 금액 35만원에서 빼기 기마상품 재고액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25만원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다음 2번입니다. 자, 회관리 2급 문제 28번입니다. 자, 2021년도 12월 31일자 결산 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 45만원으로 계산되었으나 다음 거래외 회계 처리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사항을 반영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봅시다. 2021년도 7월 1일 1년분 보험료에 대한 12만원을 지급하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를 했답니다. 보험료를 12만원 지급했을 때 당시가 차변에 이제 보험료를 처리해요. 얼마냐면은 12만원이고, 그럼 대변에는 일단은 뭐 그냥 보통예금 지급했다고 칩시다. 12만원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선지급한 거죠. 말 그대로 1년째 선지급한 거고, 12월 말일자에 보면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비용으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올해의 비용이 아니에요. 내년도 비용이기 때문에 올해 비용에선 제외시켜줘야 돼요. 이건 내년도 비용이죠. 그럼 현재 지금 이미 비용으로 처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12만원에서 이제 12달 나누면은 이제 한 달의 금액이 만원이 돼요. 그러면은 7월부터 12월 말까지는 몇 개월이에요? 5개월 아니에요.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기 때문에 60만원만큼만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60만원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60만원은 비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60만원은 비용이었고 60만원은 비용이 아니었다. 이거 내년도 비용이죠. 60만원 아니지. 6만원이죠. 6만원이죠. 6만원만큼 비용이 아니다. 그러면 비용의 소멸이죠. 그럼 대변에 가요. 그러면은 비용은 원래 마이너스지만 반대로 가면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더해주면 되고, 이자 수익 7만원을 인식 안 했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자 수익으로 처리해야 될 거를 회계 처리 안 한 거니까, 그러면 차변에 이렇게 되겠죠. 미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발생주의죠. 발생주의 원칙 하에서
수익은 이제 인식하지 않았지만 수익으로 봐야 되는 거.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7만원을 처리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수익이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럼 얼마냐면은 45만원에서 그러니까 비용이 아닌 금액 6만원 더해주고 수익에 7만원을 더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5만원에 13만원이니까 58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8번의 답은 58만원이 되고요.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29번입니다. 자, 다음 중 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결산은 12월 말일에 이제 끝나는 마감 절차를 뜻해요. 그래서 결산 분기가 또 따로 이제 존재할 정도죠. 그래서 결산에 대한 설명은 항상 12월 31일 한 해를 마지막으로 의미를 한다 이제 보면 되고요. 자,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결산 절차는 기준 기록과 결산 정리 사항을 통합하여 최종적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맞아요. 왜냐하면 기준에 이제 거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 거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결산에 이제 관련된 분기에는 12월 말일자에 해당하는 게 따로 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해야지 최종적인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때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한답니다. 맞는 거죠. 발생주의 회계 적용한 게 맞아요. 맞는 거고, 기말 현재 시점에서 자산과 부채를 적절한 상태로 평가해야 하므로 결산수정 분기가 필요하다. 맞는 얘기예요. 결산수정 분기에는 자산과 부채를 적절한 상태에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수정 분기가 필요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아요. 어떤 거? 이연 분계, 그다음 발생 분계, 이건 수익 비용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무슨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소모품하고 소모품비 대체하는 거, 그 다음에 장기에서 단기로 대체하는 거, 그런 분계들 대략 11가지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수정 분기가 필요하다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은 결산 수정 분기에서 이루어진다. 맞죠? 감가상각비는 12월 말일에 한단 말이에요. 우리 K랩이나 도전이나 i큐브 쓸 때 어떤 프로그램 써요? 결산 정리 사항을 이용을 해서 자동 결산 분기를 하는 거죠. 결산 분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30일을 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4번. 손익계산서를 마감할 때 사용하는 집합손익계정은 영구계정이다. 영구계정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계속기업의 가정에 의해서 회사가 망하지 않은 이상은 계속해서 가라는 뜻의 이제 계속기업의 가정으로 이제 불러요. 기업 실체의 가정은 회사가 존재를 해야지 그 종업원들이 존재를 하고, 그래야 회사가 실체를 한다라는 가정에 대한 얘기예요. 물론 책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쉽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영구계정 과목은 계속기업의 가정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은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재무상태표를 뜻하죠. 재무상태표. 그렇기 때문에 4번에 이제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할 때 집합손익계정, 영구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그럼 비용하고 수익은 영구계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기 비용, 단기 처리하고 내년 되면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가 아닌 재무상태표라고 불러주는 게 올바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올바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0번입니다. 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를 모두 고른 것입니다. 자, 시산표는 이걸 먼저 산식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산 플러스 비용은 부채하고 자본하고 그 다음에 수익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산과 비용, 부채, 자본은 모든 잔액 자체가 무조건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잔액상으로만 보는 거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인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한번 봅시다. 기업 거래 전체를 누락했다. 거래 전체를 누락했다고 하면은 금액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뜻은 뭐냐면은 잔액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큰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은 못 찾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못 찾아요. 그 다음에 니은. 금액은 같지만 계정과목 잘못 분류했다. 계정과목 잘못 분류돼도 금액이 같기 때문에 못 찾아요, 이거는. 그래서 2번도 맞아요. 니은도 맞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디귿. 차변과 대변 중 한쪽 금액을 누락한 경우. 만약에 잔액이 100원 있고 여기가 80원이라고 붙여요. 한쪽이 누락됐어요. 그럼 발견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발견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디귿은 시산표에 발견할 수 있는 오류예요. 그래서 디귿 틀렸어요. 답이 하나밖에 없죠. 예, 차변과 대변 같은 금액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금액이 같기 때문에 시산표상에서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